지난주 72세 김영숙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김영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라는 사실을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는 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가구 비율이 34%를 넘어섰습니다.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 살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일주일로 늘어나고 어느새 한 달이 됩니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현관문을 여는 일도 드뭅니다. 이렇게 외로움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외로움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은 건강을 방치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모든 노인이 다 외롭고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게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깊은 우울과 고립에 빠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관계와 의미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다면 외로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박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씨는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밥을 짓는 일조차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박 씨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 댁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을 돕는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박 씨를 기다렸고 박 씨가 오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씨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일주일에 3번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75세 이철수 씨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씨도 혼자 살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해도 짧게 끊고 이웃이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입니다. 귀찮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싫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를 켜도 재미가 없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낮에는 졸음에 시달립니다. 어느새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박선희 씨는 스스로 연결을 선택했고 이철수 씨는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낯선 환경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작은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삶을 바꿨습니다. 반면 이 씨는 두려움에 머물렀고 그 두려움이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움츠러들수록 세상은 더 작아지고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외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더욱 사람을 피하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의식적으로 연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뇌는 다시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정미자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정 씨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시 낭송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정 씨는 그날 이후 매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 씨는 시인입니다. 작은 문학지에 시를 발표하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연도 합니다. 혼자 살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고 그 정체성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미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늙어서 뭘 하겠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1세 최동진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밖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와 온라인을 활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고등학교 동창 3명과 단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최 씨는 유튜브를 통해 취미를 찾았습니다. 수채화 그리기를 배우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림 멋있어요. 라고 댓글을 달면 최 씨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몸은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씨의 사례는 연결이 반드시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화상통화가 외로움을 막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오늘 9시에 친구들과 통화해야지라는 생각이 아침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 작은 약속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까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충족감과 관계적 충족감을 구분합니다. 자기 충족감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가꾸면서 느끼는 평화로움입니다. 관계적 충족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대화하고 웃고 공감하면서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한 것, 그것이 진정한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생 관계 중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경우 의식적으로 자기 충족감을 키워야 합니다. 취미를 찾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 원예 같은 활동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혼자 해도 충분히 의미 있고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반대로 평생 혼자 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충족감은 높지만 관계적 충족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과의 접촉이 더욱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만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고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일상의 사회적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동네 노인정에 가거나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친구와 커피를 마신다는 식입니다. 정해진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종교시설 등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새로운 관계를 원합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이번 달에 새로운 친구 한 명을 사귈 거야. 나는 이번 주에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할 거야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다음 행동을 이끕니다. 넷째, 기술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청해서 카카오톡, 유튜브, 화상통화 사용법을 배우세요.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앱과 서비스도 많습니다. 온라인 동호회, 화상 강의, 원격 의료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외로움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산책만 해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햇빛을 쬐고 자연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여섯째, 의미를 찾으세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의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의미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창작 활동이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오늘 친구와 통화했다 같은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감사는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덜 외롭고 더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외롭고 힘들면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는 전문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요즘 좀 외로워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다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하면 그들은 기꺼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세요. 요즘 각 지역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런 곳을 찾아가세요.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으려면 마음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멀리 사는 자녀와 매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손주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연결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시죠?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연결시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것들을 소통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심 어린 소통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 한 번이 얕은 만남 10번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진짜 궁금해서 물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며 들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대화가 쌓이면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요즘 외로워. 나 요즘 건강이 걱정돼. 같은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보다 진실한 모습에 끌립니다. 여러분의 취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로움의 위험성, 그리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박선의 시처럼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정미자 시처럼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면 최동진 시처럼 기술을 활용해 연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철수 씨는 단절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면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화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0세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85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가 넘어서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도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 너랑 나누고 싶어서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은 내일 아침 산책을 나가보세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 안에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방문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둘러보고 관심 가는 것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모두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새로운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미소를 지으면 그들도 미소로 답할 것입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배우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유튜브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돌보세요. 외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긍정은 외로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돌보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적당히 운동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존엄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혼자 사는 노인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외롭겠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선택이고 그 선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박선혜 씨, 정미자 씨, 최동진 씨처럼 혼자 살면서도 충만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탐구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잊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까?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키웠고 일을 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제 와서 외로움 정도를 이기지 못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70대도 80대도 90대도 여전히 인생입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경험할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삶도 젊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고립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연결을 만들어갈 것인가? 두려움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명. 둘째,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하나. 셋째, 내가 가고 싶은 곳 한 곳. 이 세 가지를 적었으면 이번 주 안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곳에 가보세요.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먼 곳까지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여러분이 가진 지혜,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이야기,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숨지 마세요. 나서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 존엄하게 살 권리, 사랑받을 권리. 그 권리를 스스로 지키세요. 누군가 돌봐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삶을 돌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주고받으세요.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이야기,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이야기, 존엄하고 의미 있는 노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펜을 들고 첫 장을 펼치세요. 그리고 써내려가세요.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마세요. 의미로, 관계로,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지 않는 것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연결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전화를 걸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으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나이 들어도 존엄하며 매일매일이 감사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사랑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랑할 거야. 이 다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그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